새벽 3시 눈이 번쩍 떠집니다. 또 화장실입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일어나 차가운 복도를 걸어갑니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와 누우면 이번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누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 센터에서 1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1.8배,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새벽마다 깨는 그 증상, 방광이 약해진 게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새벽에 눈 뜨는 진짜 이유 3가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실 위험한 실수 5가지, 그리고 매일 밤 4번씩 깨시던 분이 2주 만에 한 번도 안 깨게 된 잠들기 전 습관 하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새벽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밤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몸속에서는 아주 정교한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뇌의 한가운데에 뇌하수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입니다. 이 작은 기관에서 밤이 되면 호르몬 하나가 쏟아져 나옵니다. 항긴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이 꼭지가 열려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쓰고 흘러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누군가 이 꼭지를 꽉 잠깁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물이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항긴요 호르몬 감소와 신장 과로, 항긴요 호르몬이 바로 이 꼭지를 잠그는 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손에 힘이 넘쳤습니다. 밤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평소에 2~3배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신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수면 시간이다. 소변 생산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래서 30대, 40대에는 8시간을 내리자도 방광이 넘치지 않았던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그때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60대를 넘어서면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3분의 1도 안 나오는 분이 많습니다. 꼭지를 잠그는 손에 힘이 빠진 겁니다. 돌려도 제대로 안 잠깁니다. 밤새 물이 졸졸 새어 나옵니다. 신장은 낮이든 밤이든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방광은 금방 차오르고 여러분은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물을 안 마시면 되지 않나? 저녁에 수분을 줄이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물을 아무리 줄여도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신장은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듭니다.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 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밤에 소변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건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낮에 12시간 일하고 밤에도 12시간 또 일합니다. 하루 24시간 풀가동입니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 덩어리가 양쪽 합쳐서 약 200만 개 들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혈관들이 촘촘하게 엉켜 있는 구조입니다. 이 미세 혈관들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바꿔냅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이 밤새 쉬지 못하고 압력을 받으면 조금씩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넘어갑니다. 나이 들면 다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5년, 10년 조용히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세 혈관이 하나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한번 굳어진 혈관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걸러낼 수 있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노폐물이 몸 안에 남기 시작합니다.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얼굴이 자주 붓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만성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야간뇨를 오래 방치한 분들 가운데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서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 잠을 설치는 불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지금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그런데 호르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과 실제 소변량 차이.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새벽 2~3번씩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거의 안 나옵니다. 반 컵도 안 되는 양입니다. 분명히 요인은 강했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오는 건 찔끔입니다. 김 어르신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이게 뭐지? 소변이 많아서 깬 게 아니었나? 아닙니다. 소변이 많아서 깬 게 아니라 방광이 너무 예민해진 겁니다. 방광은 원래 꽤 너그러운 장기입니다. 300에서 400ml, 종이컵으로 2컵 정도 차야 비로소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100ml를 종이컵 반 컵만 차도 벌써 비상 신호를 울립니다. 소변이 많은 게 아니라 방광이 참을성을 잃은 겁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넉넉한 주머니 같았습니다. 천천히 차고 충분히 찬 다음에야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뻣뻣해지면서 조금만 늘어나도 지금 당장 비워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걸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아서 깨는 게 아니라 방광이 과잉 반응을 하는 겁니다. 새벽 저혈당과 교감신경 활성.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새벽 2시, 3시에 이 신호가 유독 강해지느냐는 겁니다. 이건 방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우리 몸의 혈당은 하루 중 가장 낮아집니다. 잠들고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요. 혈당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뇌는 이걸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뇌가 몸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잠든 몸을 그냥 깨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광에 자극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소변이 별로 안 차 있어도 급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깬 게 아니라 뇌가 몸을 깨우기 위해 방광을 이용한 겁니다. 김 어르신이 화장실을 다녀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셨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방광 때문에 깬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경계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교감신경이 한꺼번에 활성화됩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끝 발끝에 혈류가 몰리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생존 반응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싸우거나 도망치도록 몸을 전투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이불 속에서 전투 모드가 켜진 겁니다. 화장실을 다녀와도 이 상태가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면 단순히 화장실만 다녀오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을 천장만 보며 뒤척이게 되는 겁니다. 다리 부종과 체액 이동 메커니즘. 자,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녁에 양말을 벗어보십시오. 발목 위에 양말 자국이 깊이 패여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서 한참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종입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은 혈관과 림프관이 이 수분을 잘 순환시켜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다리에 내려간 수분이 낮 동안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대로 고여있게 됩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누우면 중력이 사라집니다. 낮 동안 다리에 잔뜩 고여있던 수분이 한꺼번에 상체로 올라옵니다. 심장으로 그리고 신장으로 몰려갑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처리해야 할 체액이 밀려든 겁니다. 낮에는 천천히 들어오던 혈액이 누운 지 30분도 안 돼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장은 급하게 이 수분을 걸러냅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소변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운 지 한두 시간 만에 방광이 차기 시작합니다. 낮에 다리에 모였던 물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는 겁니다. 양말 자국이 깊은 분일수록 야간뇨가 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마다 깨는 이유, 원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소변 생산을 줄여주던 항인효 호르몬이 줄어들었습니다. 콩팥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방광이 예민해진 데다 새벽 혈당까지 떨어지면서 뇌가 방광을 이용해 몸을 깨웁니다. 셋째,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몰려가 소변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잡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비디핑 혈압과 심혈관 위험성.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를 5년, 10년 놔두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밤마다 깊은 잠을 빼앗기면 혈압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비디핑 넌디핑 혈압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밤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장과 혈관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밤 깨는 분들은 이 회복 시간이 없습니다. 혈관은 24시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1년이면 티가 안 납니다. 2년이면 그냥 피곤한 줄 압니다. 3년째부터 아침 혈압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약간 높은 정도라 대부분 넘어갑니다. 5년이 넘어가면 혈관벽에 손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콩팥 밑에 혈관이 굳어지고 신장 여과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심장 관상 동맥에도 부담이 쌓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치가 정상이니까 안심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이미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빨간불로 바뀔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지금 잡아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야간뇨 악화시키는 5가지 실수. 그런데 여러분이 이 3가지 원인을 알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저녁에 물을 아예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살 박영수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밤에 깨는 게 너무 힘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야간뇨가 줄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집니다. 농축된 소변입니다. 이 진한 소변이 방광벽을 자극합니다. 적은 양으로도 급한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물을 끊어서 소변량은 줄었는데 방광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겁니다. 박 어르신은 물을 끄는 게 아니라 방광을 자극한 셈이 된 겁니다.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한두 잔 정도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저녁에 술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몸속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알코올이 방광 근육까지 직접 자극합니다. 소변량도 늘고 방광 민감도도 올라갑니다. 술 한 잔이 야간뇨를 2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도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카페인이 빠지면 끝입니다. 술은 다릅니다. 이뇨 작용에다 방광 자극까지 동시에 일으킵니다. 같은 한 잔이라도 술이 커피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늙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팔자려니 하고 넘기는 겁니다. 같은 70세라도 야간뇨를 관리한 분과 방치한 분의 차이는 큽니다. 야간 각성 횟수가 4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관리를 안 한 게 원인입니다. 네 번째 실수입니다. 소변이 마렵다 싶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방광은 근육입니다. 쓸수록 늘어나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조금만 차도 바로 비워버리면 방광 용적이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진 방광은 더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악순환입니다. 낮에 소변이 마려워도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듭니다. 마려운 걸 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주만 버티시면 방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담을 수 있는 양이 돌아옵니다. 5번째 실수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뇨 환자의 60% 이상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개선이 됩니다. 특히 수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면제를 드시면 깊이 잠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에 갈 때 몸이 제대로 깨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시니어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제입니다. 잠들기 전 꿀 1스푼의 작용 기전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3가지 원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꿀 1스푼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꿀이요? 그게 무슨 약도 아니고 그냥 달달한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는 환자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릴 때 같은 반응을 보셨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 웃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꿀 1스푼이 왜 야간뇨의 3가지 원인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용입니다. 새벽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혈당이 바닥까지 떨어지면 뇌가 방광을 자극해서 몸을 깨운다고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거의 1대1로 들어있습니다. 이 둘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포도당은 빠릅니다. 입에 넣는 순간부터 흡수가 시작됩니다. 잠든 직후 혈당이 떨어지지 않게 바로 받쳐줍니다. 그런데 포도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르게 올라간 만큼 빠르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2-3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집니다. 여기서 과당이 이어받습니다. 과당은 간에서 천천히 처리됩니다. 포도당이 빠진 자리를 과당이 느긋하게 메워줍니다. 포도당이 단거리 선수라면 과당은 장거리 선수입니다. 이 둘이 릴레이를 하면서 잠든 직후부터 새벽까지 혈당을 완만하게 이어주는 겁니다. 뇌가 에너지 위기를 감지하지 않으니 방광에 비상 신호를 보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작용입니다.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합니다. 꿀 안에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한 당분이 아닙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콩팥 미세혈관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혈관에 녹이 세우는 겁니다. 밤새 쉬지 못한 미세혈관은 이 녹이 빠르게 쌓입니다. 꿀 속 항산화 성분은 이 녹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쉬지 못하는 콩팥의 보호막을 하나 씌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작용입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꿀 속에 천연 당분이 흡수되면 뇌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전체가 긴장을 풀고 쉬는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방광 근육이 이완됩니다.
긴장이 풀린 방광은 좀 더 넉넉하게 소변을 담아둘 수 있습니다. 한 스푼의 꿀이 혈당과 신장과 신경까지 동시에 조율하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살 이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일 밤 4번씩 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시라고요. 이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꿀 한 스푼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첫날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닷새째 되는 날 새벽에 한 번만 깨셨습니다. 4번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면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눈 안 뜨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습니다. 4번 깨던 분이 단 2주 만에 한 번도 안 깨게 된 겁니다. 물론 모든 분이 이정호 어르신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원인의 비중이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꿀 한 스푼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3배로 올라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요약 N 소변 일기 작성법 가장 먼저 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아무 꿀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 가시면 꿀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설탕물을 먹인 벌이 만든 꿀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맛만 있을 뿐 항산화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신장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천연 벌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꿀 뒷면 라벨에 탄소동 위원소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치가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숫자가 어려우시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라벨에 천연 벌꿀이라고 적혀 있고 국내 양봉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이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음은 복용 시간입니다. 잠들기 30분에서 40분 전에 드십시오. 너무 일찍 드시면 잠들기 전에 혈당이 이미 내려갑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포도당이 흡수되기 전에 잠들어서 새벽 혈당 안정 효과가 줄어듭니다. 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스푼입니다. 약 5ml 정도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꿀을 물에 타면 맛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야간 소변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꿀을 숟가락에 떠서 입안에 넣고 침으로 천천히 녹여 드십시오. 침과 함께 녹으면 구강 점막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위장을 거치지 않고 혈류로 직접 들어가는 양이 많아집니다. 흡수는 빠르고 소변은 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60도 이상 가열하면 꿀 속의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파괴됩니다. 단순한 설탕물이 돼버립니다. 따뜻한 물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은 꿀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아몬드 7알입니다. 아몬드 7알에는 마그네슘이 약 51mg나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방광 근육도 포함해서요. 긴장된 방광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잠들기 30분 전에 꼭꼭 씹어 드십시오. 신장 수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 분은 꿀이든 아몬드든 일반 권장량의 절반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자기 몸에 친절할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가족 건사하느라 내 몸은 늘 뒷순이었습니다.
아프면 참았고 힘들면 그냥 버텼습니다. 새벽에 깨면 나이 탓이려니 하셨습니다. 팔자려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셨습니다. 팔자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관리를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꿀 한 스푼, 잠들기 30분 전. 이것 하나만 2주 동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해드립니다. 소변 일기를 써보십시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밤에 몇 시에 깼는지, 몇 번 깼는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사흘이면 내 패턴이 보입니다. 2주면 변화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4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1번이 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2주 후에 달라진 아침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댓글 하나가 습관의 시작입니다. 쓰는 순간 여러분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용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그분의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